동그라미를 이렇게 그려주면 그 부분이 지워지게 돼요. 이 가장자리를 도는 어떤 불빛 같은 게 나옵니다. 갤럭시랑 비교했을 때 거의 차이가 없는 수준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별남입니다. 자, 이번에 iOS 18.1이 정식으로 업데이트가 되었어요. 사실 이 업데이트가 뭐 그게 중요한 업데이트냐 하실 수도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업데이트입니다. 바로 이 업데이트를 해야지만 통화 녹음이 되거든요. 아무튼 오늘은 이 iOS 18.1 통화 녹음을 비롯해서 여러가지 신기능들이 나왔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바로 알려드릴게요. 자, 이번 iOS 18.1의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애플 인텔리전스입니다. 애플 인텔리전스는 애플의 AI 기능인데요. 이번 18.1부터는 일부 기능은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자, 먼저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먼저 여러분들의 이 아이폰의 언어를 영어로 바꿔줘야 됩니다. 설정에서 일반으로 가주시고요. 그리고 언어 및 지역으로 들어가 보면 상단에 언어가 나오는데 여기서 언어 추가를 눌러준 다음에 영어를 추가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설정에서 애플 인텔리전스 및 시리 여기로 들어가 보면 이 랭귀지가 있어요. 이거를 또 다시 영어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 있는 조인 웨이트리스트 이걸 눌러주시면 됩니다. 기다리라는 소리죠. 요즘 뭐 맛집에 기다리는 거 익숙하시죠? 아무튼 이거 제가 해보니까 몇 분 정도만 기다리면 제대로 작동을 시작하더라고요. 자, 이제 시리를 불러보면 기존과는 좀 다른 화면이 보이죠? 굉장히 화려한 이 가장자리를 도는 어떤 불빛 같은 게 나옵니다. 이게 좀 멋있긴 하죠? 물론 시리도 영어로 사용을 해야 이게 작동이 돼요. 한국어 같은 경우는 내년에 지원이 된다고 해서 좀 더 기다려야 되긴 하는데 정식으로 업데이트가 되면 한국어로 대화하는 시리도 만나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애플 인텔리전스는 아이폰 15 프로 이상부터 작동을 해요. 그러니까 15 프로, 프로 맥스, 그리고 이번에 나온 아이폰 16 시리즈 이렇게만 사용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지금부터는 통화 녹음을 비롯해서 다른 기능들도 같이 알아볼게요. 우선 시리부터 살펴보면 시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원 버튼을 길게 눌러주거나 아니면은 Siri 이렇게 부르면 이제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기존보다 확실히 좀 더 자연스러워지긴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아이폰 꿀팁을 추천해달라고 물어보면 이제는 상당히 자세하게 알려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아래 홈바를 두 번 탭하면 여기서도 시리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제 타이핑으로 시리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향후 시리는 챗 GPT와도 통합이 돼서 더 똑똑해질 예정인데 잘만 활용하면 정말 무궁무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얼른 한국어로 나오면 좋겠네요. 다음은 글쓰기 도구입니다. 영문으로 문장을 이렇게 입력하고 전체를 선택하게 되면 몇 가지 옵션이 뜨는데요. 여기서 오른쪽에 있는 애플 인텔리전스를 눌러주면 이렇게 새로운 메뉴들이 나옵니다. 왼쪽부터 교정, 제작성, 친근하게, 전문적인, 간결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내가 그냥 문장을 쓰고 여기서 원하는 스타일의 문체로 바꿔줄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뭐 친구한테 하듯이 편안하게 문장을 작성한 다음에 이걸 프로페셔널 이걸로 바꿔주면 뭔가 비즈니스에 걸맞는 정중한 문체로 바뀌게 됩니다. 제가 이걸 이리저리 써봤는데 뭔가 긴 문장보다는 짧은 문장이 조금 더 적합했습니다. 긴 문장의 경우는 조금 이제 깔끔하게 나오지 않는 경향이 좀 있었는데 이 짧은 문장 같은 경우는 아주 좀 깔끔하게 잘 나오더라고요. 이게 현재는 영어밖에 지원을 안 해서 뭐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긴 한데 뭐 앞으로 여러가지 언어를 또 지원할 예정이니까요. 뭐 한국어도 이제 곧 나온다고 하니까 한번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신박한 기능도 있는데요. 여러분들 기사 같은 거 볼 때 내용이 이제 너무 길다 보면 이걸 하나하나 다 보기 귀찮잖아요. 그래서 핵심만 딱 요약해주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사파리에 이렇게 기사에 있는 글을 전체를 다 선택해 준 다음에 옆에 있는 라이팅 툴 여기로 들어가서 키포인트 이거 하나만 눌러주면 딱 핵심만 요약해줍니다. 좀 아쉬웠던 거는 이렇게 편리한 기능인데 위쪽이나 아래쪽에 뭐 바로가기 버튼 같은 게 하나 있었으면 더 편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했어요. 뭐 이건 추후에 업데이트가 될 수도 있으니까 한번 기다려 보려고요. 다음은 메일 요약 기능입니다. 일단 애플 메일 앱으로 들어가 주시고요. 메일을 클릭해 준 다음에 오른쪽 상단에 있는 Summarize 그러니까 요약 기능이죠. 이걸 눌러주면 이렇게 핵심 내용만 딱 뽑아서 알려줍니다. 이것도 굉장히 효율적이죠. 근데 아마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아니 뭐 메일 확인하면 되지 뭐 그게 뭐 얼마 나온다고 그렇게 요약이 필요하냐 이러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 실제로 정말 이제 엄청 바쁘신 분들 보면은 메일이 하루에도 수백 개씩 옵니다. 그거를 일일이 들어가서 하나하나씩 무슨 내용인지 다 확인하려면 진짜 골머리가 아프겠죠. 시간도 엄청 많이 걸리고요. 근데 이 요약 기능 하나면 그냥 핵심만 딱 뽑아주니까 훨씬 더 시간을 타이트하게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번 업데이트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렸던 기능 바로 통화 녹음입니다. 이번 업데이트라면은 말 그대로 통화 녹음을 아이폰에서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사실 통화 녹음 같은 경우는 조금은 특이했던 게 한국어로 설정을 해도 이게 잘 작동을 하더라고요. 아까 애플 인텔리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영문으로 해야지만 작동이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 왠지 모르겠지만 작동을 잘 합니다. 이렇게 전화를 걸어보면 왼쪽 상단에 새로운 버튼이 하나 보이죠? 이게 바로 통화 녹음 버튼입니다. 이걸 누르면 통화 녹음이 시작돼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녹음이 되는 건 너무 좋은데 이게 상대방한테 고지가 가게 된다는 점이었어요. 딱 눌러보면 이제 상대방한테 이 통화가 녹음됩니다. 이렇게 이제 전달이 되는데 이건 진짜 좀 너무하다 싶긴 합니다. 솔직히 통화 녹음 된다고 알려주면 누가 이제 편하게 통화를 하겠어요. 뭐 캥기는 게 없다고 한들 솔직히 유쾌한 경험은 아니겠죠. 아무튼 전화를 끊거나 이렇게 가운데 중단 버튼을 누르면 여기서 통화 녹음이 종료가 되고요. 이 통화 녹음은 메모 앱에서 자동으로 저장이 됩니다. 여기서 전사문 보기도 가능하고요. 완벽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제가 이 통화 녹음을 쭉 사용해 봤는데 사실 뭐 음질이나 어떤 녹음의 퀄리티 이런 거는 뭐 갤럭시랑 비교했을 때 거의 차이가 없는 수준이었어요. 이 결과물 자체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또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갤럭시 쓰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요. 갤럭시에는 자동 통화 녹음이 있잖아요. 근데 아이폰에는 이 설정이 안 됩니다. 이게 너무 좀 불편하다고 느낀 게 우리가 통화 녹음을 물론 이제 인지를 해서 통화 녹음을 눌러서 할 때도 있겠지만 중요한 통화를 하다 보면 녹음하는 걸 깜빡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은근히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이 아이폰에는 자동 통록이 안 된다는 거. 아마 고지 때문에 이런 걸 안 넣어 놓은 것 같긴 한데 글쎄요, 이게 뭐 추후 업데이트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웠다. 어쨌든 통화 녹음 자체는 이제부터 되긴 해서 너무 반갑긴 한데 실생활에 이제 활용하기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많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현재까지는 일단 아이폰에 녹음이 된다 이런 팩트에 만족을 하긴 하는데 아직 현실적으로 갈 길은 좀 먼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클린업이라는 기능도 새롭게 생겼는데요. AI를 활용해서 불필요한 피사체를 제거해주는 기능입니다. 굉장히 익숙하죠, 요즘에는 이 기능. 이것도 이제 통화 녹음처럼 한국어 설정에서도 바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사용하는 방법도 굉장히 간단한데요. 사진을 선택한 다음에 편집으로 들어가서 이 지우개 모양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제 주변이 반짝반짝해지는데 이렇게 사진에서 지우고 싶은 부분을 문지르거나 동그라미로 이렇게 그려주면 그 부분이 지워지게 돼요. 근데 이게 아직은 좀 최적화가 덜 되어 있는지 뭐 2번, 3번 이렇게 반복해야지 좀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한 번에 자연스럽게 되면 좀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뭐 어쨌든 아쉽지만 나쁘지 않은 기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서 에어팟 프로 2세대에서 보청기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에어팟 프로 2세대의 보청기 기능은 소리를 듣는데 어려움이 있는 그런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능인데 미국 FDA에 따르면 경증에서 중증도 난청이 있는 사람들에게 전문 보청기와 유사한 효과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뭐 이 정도면 좀 진짜 대박이긴 하죠. 다만 아쉽게도 이 보청기 기능 또한 한국에서 사용을 해보려면 아직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 기능도 나오게 되면 제가 바로 테스트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밖에도 몇 가지 기능들이 더 있긴 한데요. 오늘은 좀 큼직큼직한 기능들 위주로 좀 알려드렸습니다. 근데 사실 국내 사용자분들은 아마 그렇게 느끼실 것 같아요. 아니 뭐 애플 인텔리전스 뭐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하더니 막상 뭐 한글도 안 되고 뭐 별로 특별할 기능이 없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뭐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제 생각에도 그래요. 아마 국내 사용자분들한테 좀 어필이 될 만한 기능은 일단은 이제 통화 녹음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좀 영상 후반부에 말씀드렸던 클린업 기능, 이것도 나름은 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나 싶긴 합니다. 아무튼 또 새로운 업데이트가 나오면은 저는 그때 또 돌아오도록 하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별남이었습니다. 바이.